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 오늘은 최대 최소 정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연속함수가 있다고 먼저 가정을 할게요. 실수값으로 정의된 연속함수가 특정 구간, 닫힌 구간을 이제 지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럴 때 그 연속함수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이게 바로 최대 최소 정리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극대극소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극대극소의 경우는 제가 뭐라 그랬죠? 도함수가 x축이랑 이제 교차되는 그런 지점, 그래서 변곡점, 원시함수에서는 변곡점으로 나타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극대점과 극소점이 이제 교차된 지점에 각각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대 최소 정리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극대점은 반드시 그 원시함수 값이 최대값이 될 수가 있는가, 혹은 극소점에서 반드시 최소값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을 정의역을 어떻게 이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으니 좀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x변수 정의역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이랑 동일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4의 구간으로 이렇게 닫힌 구간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원시함수는 어떤 거로 해볼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원시함수의 경우는요 저는 오늘 3차 함수를 해볼 거예요. 4x 세제곱 3차 함수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6x제곱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 12x 그리고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어떤 3차 함수를 이렇게 원시함수로 먼저 정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3차 함수를요 미분을 한다. 도함수는 어떻게 나타나죠? 3차항에서의 3의 4랑 곱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차항에서의 2가 6이랑 곱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차수는 하나씩 떨어지죠. 떨어지고 12x는 그냥 12가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6은 그냥 없는 거,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함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12x제곱 마이너스 12x 12x, 그 다음에 이제 12죠. 12, 이런 10이라는 상수가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함수를 정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y랑 y'을 도출을 해봐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직접 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3차항이죠. 4 곱하기 x세제곱이죠. x세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x제곱입니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2 곱하기 x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은 원시함수를 이렇게 값을 도출을 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도 도출을 해봐야겠죠. 도함수. 자, 도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도함수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할게요. 그냥 묶을까 했었는데 그냥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2x제곱이죠. 12 곱하기 x제곱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2 곱하기 x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면은 도함수의 값도 이렇게 도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y랑 y'을 이렇게 채우기를 통해서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함께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선그래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그래프를 비교를 하니까 지난번이랑 대략 좀 비슷하게 나오죠. 뭔가 이런 변곡점 같은 것도 좀 있고요. 좀 약간 보기 좋게 소팅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가로축 이제 실수 구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정의역을 먼저 설정을 해야겠죠. 설정을 이렇게 해 보면은요. 어떤 이제 이런 2차 이제 포물선과 3차 함수 이제 이건 2차 함수고 이거는 이제 3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변곡점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지난 시간에 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극대극소까지 좀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난번이랑 또 세로값 축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좀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0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50 주 단위는 지난번이랑 동일하게 10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y는 원시함수고 y'은 도함수가 되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뭐라 그랬죠? 요 x축 0 요게 x축이랑 교차되는 거 도함수가 이렇게 교차가 되면은 뭐라 그랬죠? 극대극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함수의 경우는 뭐라 그랬죠? 양수에서 음수 증가세에서 감소
감소세로 이렇게 전환될 때 여기가 바로 이제 극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음수에서 양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부분, 여기를 뭐라 그랬죠? 극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극소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극대점과 극소점이라고 각각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대 최소 정리에서는요, 어떤 구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으니, 만약 이제 극대점과 극소점 요 부분을 닫힌 구간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극대, 극소 그리고 최대, 최소 정리. 만약 이제 여기 구간을 여기 마이너스 2.2에서 한 대략 한 3.5 요 정도로 해서 했을 때는 여기가 이제 최소 값이 되는 거고 여기가 최대 값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뭔가 최대 최소 정리와 그리고 극대 극소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연결지어서 학습을 하시면은 이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드시 자기 거로 소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